수업은 저번 시간에 우리 보정 툴 중에 밝기 보정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파일을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실전 포토샵에 있는 놀이공원, 야간 놀이공원이라는 이 예제를 열어주세요. 지금 야간 놀이공원 예제를 열어보았는데 색깔이 보면은 어두울 때 찍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둡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지금 놀이공원을 밝게 색깔 보정을 해볼 거예요. 편집에 보시면 죄송해요.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기를 보정하는 메뉴가 명도 대비, 레벨, 곡선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선 제일 많이 쓰는 건 레벨이기는 해요. 하지만 간단히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체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명도 대비부터 한번 볼게요. 클릭. 자, 명도 대비는 명도가 밝기고 대비가 명암 대비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를 높이면 밝아지는 게 보이고 명도를 낮추면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대비는 명암 정도의 차이? 네. 보면은 이렇게 대비 쪽으로 가면은 밝은 건 좀 더 밝게, 어두운 건 좀 더 어둡게 이렇게 대비가 또렷해진다면 대비를 낮추면은 그게 좀 모호해지죠? 약간 차이가 아마 보일 거니까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에 적용이 돼서 나온 게 보이죠. 작업 내역이라는 요 패널을 눌러보셔서 야간 놀이공원을 눌러보시면 원래 예전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원본이 이랬던 사진이라면 명도 대비를 조절했을 때 밝기가 많이 보정된 거 확인되시나요? 네. 저번 시간에 이렇게 명도 대비 한번 보았고요. 다시 야간 놀이공원 눌러서 원본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 활용을 할 거는 레벨 값이에요. 이미지에 역시 조정해 보시면 레벨이라고 있어요. 레벨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 까만색 세모, 중간에 회색 세모, 흰색 세모가 있는데요. 이 흰색 세모가 밝기예요. 조절해 보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회색 세모는 대비예요. 그리고 까만색 세모는 어둡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이나 밝은 영역 대비를 조금 더 명도 대비보다 세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값을 보통 밝기 대비 조절할 때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역시 마음에 들게 맞추고 확인해 보시고 다시 우리가 작업 내역으로 가서 이전 야간 놀이공원과 비교를 해보시면요. 원래 이랬던 색깔이 레벨 값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보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레벨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원본인 야간 놀이공원을 누를게요. 이번에는 이미지에 조정해서 곡선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에서는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그래프의 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서 올리면 밝기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마우스에 아무데나 이 선 있는 데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당겨 보면은 밝기 또는 어둡기를 보정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아까 레벨 값도 일단 좋지만 여기서 이렇게 밝기 대비를 그래프 상태로 보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 조금 더 세밀하게 밝기 대비를 보정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일단 레벨 값으로 1차적으로 모양을 맞추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곡선에 와서 조금 더 밝기 대비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곡선에서 하겠다.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난 레벨값만 주겠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보통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레벨로 1차적으로 모양을 맞추고 그걸로 좀 부족하다 생각될 때 곡선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추는 편이에요. 확인. 확실히 밝기 대비 보정된 거 보이시죠? 자, 작업 내역을 눌러서 야간놀이공원 원본하고 곡선을 확인해 보면은 원본에 비해서 훨씬 더 밝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툴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 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세 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야간놀이공원 예제는 이제 닫을게요.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고 열기 눌러서 예제를 하나 더 열어볼 건데요. 이번엔 석탑이란 예제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 석탑이란 예제도 화면이 되게 어둡죠. 이거를 좀 전에 배웠던 밝기 대비 또는 레벨 또는 곡선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한번 밝기를 보정을 해보세요. 세 가지 툴을 같이 쓰셔도 되지만 한 가지나 두 가지 툴을 쓰셔서 보정하셔도 돼요. 본인이 마음에 들게 보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저는 레벨 값을 활용해 볼까요? 맞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실 거면 곡선 이용해서 밝기나 대비 같은 거를 좀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의 툴만 활용하셔도 되고요. 보통 곡선은 이렇게 S자 형태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밝기는 올릴 거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대비를 줄 거니까.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서 조절해 보시면서 마음에 들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넥클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목걸이 예제를 가져올게요. 요거는 이제 쇼핑몰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보통 이제 촬영 박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촬영 용품을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흰색 도화지 같은 걸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목걸이를 배치해 놓고 찍었다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빛을 이렇게 쐬게 되는데 그 빛이요. 우리가 실내에서 찍으면 생각보다 좀 어둡게 찍히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 흰색 도화지인데 흰색이 아니라 좀 회색같이 나왔죠. 좀 어둡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밝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정하실 때 이미지의 조정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레벨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스포이드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스포이드는 이미지 샘플링을 통해 흰색 점 설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로 흰색이었어야 할 부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색감이 보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긴 약간 원래 그림자니까 제가 이 정도를 찍었고요. 그림자도 좀 희게 할 거면 이 부분을 찍으시면은 더 보정이 되긴 하죠. 너무 과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그림자가 아닌 다른 흰색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보정했어요. 물론 세부적인 보정은 이제 여기서 더 조절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되면 확인. 이렇게 해서 보정하면 원래 원본하고 비교하면 원본은 이렇게 좀 어두웠다면 레벨 값을 보정하니까 훨씬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흰색 스포이드는 좀 간편하게 우리가 레벨값 보정할 때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보통은 흰색 스포이드보다는 직접 밝기 대비를 보정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색상 보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 Vmain이라는 이 예제를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채소를 한번 골라보세요.
우리가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선택 툴이 있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선택 툴을 활용해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빠른 선택 도구 요거 퀵 셀렉션 이용해 볼게요. 선택하고 내가 이제 색깔을 바꿀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퀵 셀렉션은 좋은 게 그냥 안에서 끌기만 하면 바로 선택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색상의 경계선에 따라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 있죠? 그런 거는 선택이 잘 안 되니까 예, 그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 선택이 됐다면은 선택력 빼기로 이런 데를 이제 빼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툴을 이용해서 빼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퀵 셀렉션이에요. 그러니까 퀵 셀렉션은 빠르게 선택할 수는 있어서 간편하게 선택하실 때 활용하기 좋은 툴이긴 한데 일단은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은 선택이 좀 어렵고요. 또 퀵 셀렉션을 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에서 선택하려 하다 보니까 엉뚱한 부분들이 선택이 돼요. 안에서 끌들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툴이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퀵 셀렉션은 자세히 선택하는 툴은 아니다 보니 만약에 선택이 아까처럼 좀 잘 안 됐을 때 다른 부분까지 같이 선택되거나 할 때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빼주거나 작업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서 이름이 퀵 셀렉션이에요. 빠른 선택 툴. 자, 레몬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이거를 이미지에 조정해 있는 색조 채도로 가겠습니다. 색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주황색 레몬, 빨간색 레몬, 보라색 레몬, 자주색 레몬, 뭐 파란색 레몬, 뭐 초록색 레몬까지 내가 원하는 레몬 색깔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색조가 색상이고요. 채도가 선명도, 색의 선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많이 높이면 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되고 채도를 낮추면은 이렇게 무채색으로 색이 점점 없어지죠. 네, 그래서 색상이나 채도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둘 수가 있더라. 마음에 들면 확인 누르시면 적용됐고 선택해지는 컨트롤 D. 다른 것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간단하니까. 색조 채도 가서 색조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깔로 바꾸고 확인, 선택 해제. 여기 뭐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도 바꾸겠다. 선택해서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연습이니까요. 바꾸고 확인, 선택 해제 컨트롤 D. 자, 요거를 다시 이제 F12번을 눌러서 리버트 되돌리기 해볼게요. 되돌리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죠? 우리가 과일 색깔을 바꾸긴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색깔을 보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이 레몬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맛깔나 보이게 색깔을 넣고 싶다든지 원래 있는 색깔에서 보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보정하고자 하는 레몬을 선택을 하고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은 색상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균형에서 빨간색으로 조금 더 끌으면 빨간색 부분이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노랑으로 가면 노란색 계열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겠죠. 만약 마젠타로 가면 붉은색 계열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원래 있는 색깔에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누르고 선택 해제해 보면 자연스럽게 보일 건데요. 뭐가 바뀌었나 궁금하신 분은 작업 내역에서 다시 원래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색깔이 조금 더 설정이 된 게 보일 거예요. 보통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는다 라고 했을 때 사진이 원래 색깔보다 이제 조명빨이라고 하죠. 조명에 따라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사진을 찍어보면 내가 눈으로 보는 색깔과 실제 사진을 찍었을 때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색감을 보정을 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색상균형이라는 툴입니다. 한번 가볍게 설정해 보시고요.
예제 하나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창을 닫을게요. 그리고 인터넷을 잠시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찾아볼까요? 이미지로 가보면 여러 가지 물속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물속 색깔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완전 푸르딩딩한 물도 있지만 색감이 조금 누렇게 나온 물들도 있어요. 그쵸? 이 중에 약간 노랗게 나왔거나 좀 보정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만약에 그런 그림이 있다면 해당 그 그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 거는 그래도 좀 많이 보정돼 있네. 네이버에서 볼까? 잠깐만요. 이미지로 가서 일단 보면은 네이버가 좀 더 심각하니까 여기서 보정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화면이 좀 더 크게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잠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조그만한 창에서 이미지 복사하면 굉장히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눌러서 큰 창, 요 옆에서 이미지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와서 새로 만들기. 사이즈는 폭과 높이가 아까 전에 복사한 사이즈대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흰색 창이 나왔고 여기에 컨트롤 V 여기까지만 먼저 잘 가져왔는지 보고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보면은 약간 둔탁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조정에서 좀 전에 활용했던 색상 균형을 눌러볼까요? 여기서 노란기를 빼고 싶죠? 그럼 이 노랑 대신 파랑 쪽으로 끄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이 좀 빠져나가는 거 보이죠? 빨강으로 가면은 빨간색이 조금 더 살고요. 녹청으로 가면 녹청색이 조금 더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젠타 값을 조절을 해서 맞춰보면은 파랑하고 이렇게 마젠타를 당겨보면 이렇게 조금 더 붉은색 계열이 살게 되고요. 녹청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땐 조금 더 파란색 계열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색깔을 보정해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노란색, 이쪽으로 가면 파란색, 그죠? 너무 푸르딩딩한 것도 좀 이상하니까 살짝 이렇게 보정해 보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적당하다 정도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서 확인할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붙여넣기 했을 때의 색깔이 이렇게 누리끼끼한 그런 색깔이었다면 색상 균형으로 보정을 했을 때 푸르딩딩한 훨씬 더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바닷속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색깔 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정까지 잘 활용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경복궁을 좀 가져와 보실래요? 경복궁 열기. 지금 활용할 툴도 보정 툴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정 툴은 어떻게 보정을 해볼 거냐면 이 파란색 하늘이요. 뭔가 좀 흐리멍텅해 보이죠? 그래서 파란색 하늘만 좀 보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 색상을 보정할 때 활용하는 툴을 볼게요.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은 선택 색상이라고 있어요. 딱 보기 쉽죠? 이름이 딱 선택 색상이니까 이걸 눌러서 색상을 파란 계열에 내가 만약에 녹청이라는 게 파란색이거든요. CMYK인데 얘가 파랑, 얘가 빨강, 얘가 노랑, 얘가 검정. 이 마젠타가 약간 자주색 빛깔의 빨강이고요. 이 시안 녹청이라는 게 약간 하늘색 계열의 파랑이에요. 그럼 이 녹청 값과 마젠타 값을 섞으면 이게 남색, 보라색 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녹청을 올리고 마젠타를 조금 더 조절해서 맞추면 좀 더 청아한 파란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노랑 뺄라면 빼도 되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원래 원본하고 볼게요. 얘가 원본이었죠? 하늘이 조금 보면은 색깔이 좀 키릭키릭 조금 안 이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선택 색상으로 파란색 색감을 조금 더 살려주면은 훨씬 더 날씨가 좋을 때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죠. 이렇게 원하는 색깔만 보정하는 것을 이미지 조정의 선택 색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저번에 스폰지 도구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스폰지 도구는 채도 증가와 감소가 있었고, 증가는 색깔이 더 진하게, 쨍하게 나타나는 거라면 채도 감소는 색감을 없애서 무채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질러 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를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흑백이나 채도 감소라는 효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채도 감소부터 볼까요? 자, 이미지 조정에 있는 채도 감소 한번 눌러보실래요? 열심히 문질렀었죠? 바로 해결됐어요. 그죠? 채도 감소라는 건 무채색, 즉 색상이 없는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의 그 채색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채도 감소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아까 이 원본에서 만약에 내가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미지의 조정 채도 감소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그러면 흑백은 흑백인데 내가 왜 예를 들면은 어느 사진관 같은 데 가면 흑백이 멋있게 나온 흑백들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흑백도 보정을 해서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흑백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흑백이 아니라 지금은 역시 그냥 흑백이겠죠? 요 빨간 계열을 내가 좀 더 올릴지 말지, 노란 계열을 어떻게 조정할지, 녹색 계열을 조정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흑백이긴 흑백인데 아까처럼 그냥 통으로 흑백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색감 조절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대로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흑백인데 왜 보면 갈색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 내려면 색조를 넣으세요. 색조에서 여기 색상을 내가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럴싸한 분위기 있는 사진이 되겠죠? 색조는 눌러서 바꿔서 다른 색깔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흑백으로 바꾸는 두 가지 툴 말씀드렸는데 이미지의 조정의 채도 감소는 그냥 한꺼번에 흑백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채도를 없애버리는 그런 툴이라면 흑백의 경우는 색감을 보정해서 그러면서도 그럴싸한 분위기 있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흑백을 만드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제가 그냥 하나 열어서 봤는데 제니레드가 아니라 뭐였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뭐라고 쳤더라? 모르겠다. 가끔 보면은 색조 화장품 같은 걸 강조할 때 제가 보통 쳐서 검색했었던 걸 까먹어서 검색어를 까먹어서 지금 쳤을 때 좀 당황하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노트였던가요? 갤럭시 노트 중에 빨간색 에디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나머지 부분들은 까맣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흑백으로 만들고 색감만 빨갛게 보정을 했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찾고자 했는데 이름을 까먹었나 봐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색조 보정 같은 걸 보면 이제 색상 화장품 같은 걸 선전하거나 할 때 그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화장품, 색조 화장품은 색깔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시거나 할 때 이 이미지의 조정에 채도 감소나 흑백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지금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모델은 내비두고 나머지 배경 부분은 흑백으로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모델을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가 선택 툴을 사실은 배우기는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사실 모델을 더 정밀하게 따려면 아마 펜 툴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펜 툴까지 아직은 초보라서 배우질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펜 툴 말고 다른 툴, 우리 그냥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만 선택을 할게요. 대신 정확하지 않을 테니 그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보면 군데군데 필요 없는 곳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택 빼기로 영역을 빼버리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살짝 빼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뭐랄까 예쁘게 선택은 좀 어려우시긴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더 하고자 할 때 여기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저는 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선택 영역 더하기로 해놓고 좀 우글우글 좀 마음에 안 들게 선택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선택을 더해서 보정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펜툴을 아시는 분은 펜툴로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펜툴을 우리가 아직은 안 배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배웠던 선택 툴을 가지고 보정을 해볼게요. 물론 다각형 선택 툴은 원래는 각이 있는 도형을 선택할 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점을 찍어가지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조금 거칠게 선택은 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선택하기는 괜찮으실 거로 보여져요. 자, 어쨌든 제가 이 모델을 선택을 했죠. 그럼 이 모델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J가 복사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로 누르셔도 돼요. 저는 컨트롤 J 누를게요. 그럼 현재 어떻게 됐냐면 레이어는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 부분이 복사가 됐고요. 밑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을 선택한 채 이미지의 조정에 아까 이용했던 뭐 흑백이라든지 아니면 채도 감소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면 끝. 위에 이렇게 복사한 레이어가 어차피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델 부분은 그대로 있을 거고 배경 부분은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었으니까 모델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일부러 레이어 1을 가려볼게요. 그러면 밑에는 원래 여기 모델이 까맣게 돼 있는, 즉 흑백으로 돼 있는 배경이 있고요. 위에 이 모델이 얹어져 있는 이런 상태라서 지금 보셨을 때 저번에처럼 브러쉬를 막 문지르고 여길 뭐 작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어 1번은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우리 레벨이나 곡선 값으로 뭐 밝기 대비 같은 거를 보정하거나 해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배경이 선택돼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배경하고 사람을 다르게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레이어를 1번 같은 경우 이제 배경이 아니라 사람만 따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밝기 대비를 조금 더 줘서 좀 더 도드라지게 해주고 배경 부분 같은 경우는 배경 부분 나름대로 무채색으로 이렇게 채도를 없애버리면은 훨씬 그럴싸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포토 필터 이거는 어디서 볼까요? 갈대에서 볼까요? 예를 들어 갈대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미지의 조정에 포토 필터를 눌러 보시면은 왜 가끔 우리 핸드폰에도 필터 효과 있잖아요. 그런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농도 값을 조절해서 이 색상을 조금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난 빨간색이 좋다. 그럼 빨간색으로 맞춰놓고 농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온도를 감소하는 필터로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필터의 농도를 조절해서 같은 느낌이지만 같은 사진이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필터 효과를 입혀주는 걸 포토 필터라고 합니다.
뭐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진에 만약 필터를 적용해서 좀 느낌을 다르게 주겠다 라고 하셨을 땐 포토 필터가 또 괜찮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 갈대 이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파일에 열기를 해서 그냥 케이크 하나 골라볼까요? 자, 이 갈대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의 조정에 가보시면요. 여기가 아니고 색상 일치라는 부분으로 잠깐 들어올게요. 여기서 이미지 통계의 소스를 아까 열어놓은 케이크를 만약 선택한다면 이 케이크의 색감이 아까 선택하신 갈대 색깔로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색감을 좀 가져다가 좀 넣고 싶다. 이런 느낌일 때 이렇게 다른 이미지의 색감을 가져다가 입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요. 광도나 색상 강도, 뭐 페이드 값을 조절해서 내가 이제 적용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아까 포토 필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포토 필터는 그냥 색으로 필터를 입히는 거라면 아까 이미지의 조정에 있었던 색상 대체의 경우, 색상 대체란다. 이미지의 조정에 있었던 색상 일치의 경우는 내가 다른 사진에 있는 색감을 가져다가 입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겠지만 또 아쉬울 땐 또 그럭저럭 쓸만한 효과라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반전이나 포스터화는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반전은 색깔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예요. 뭐 가끔 뭐 다이어트 뭐 식품이라고 해서 라면 맛있게 끓여져 있는 걸 반전해서 뭐 짤 같은 걸 만들긴 했는데 뭐 그런 정도 외에는 뭐 많이 안 쓰는 거라 이런 툴이구나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터화는요. 포스터가 보면 색감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감이 많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포스터화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컨텐츠 만들 때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필요하신 분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툴이에요. 그라디언트 맵은 우리 그라디언트로 입히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만약 이렇게 고르게 된다면 얘가 어두운 색, 얘가 중간색, 얘가 밝은 색에 색감이 이렇게 입혀져서 들어가는 걸 그라디언트 맵이라고 해요. 역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한다기보다 이런 툴이 어떤 역할을 하는 툴이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골라서 설명드린 거고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요거는 어디에 쓰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역광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역광이 나올 때 사실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좀 쓸만은 해요. 지금 역광 사진은 따로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다른 그냥 석탑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미지의 조정에서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누르면 얘는 어두운 영역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밝은 영역의 양을 조절해서 이런 조금 느낌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 많이 쓴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역광이 날 때 그때 이제 얼굴이 까맣게 나오니까 밝은 영역 양을 좀 높여가지고 뭐 얼굴이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실 만한 기능들은 거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색상 대체 한번 볼까요? 자, 클랑 예제 가져올게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팔려고 하는데 시계가 빨간색 시계, 녹색 시계, 노란색 시계 다양한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샘플을 사가지고 찍으려고 하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 조정에서 색상 대체를 이용해서 내가 빨간색 색깔을 이렇게 클릭해서 바꿀 부분의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색상 더하기에서 여기 더 선택할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조를 조절해보면 이렇게 보라색 시계, 예, 파란색 시계, 하늘색 시계, 노란색 시계, 조금 덜 잡혔네요. 녹색 시계, 예, 파란색 시계 등의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이렇게 바꿔서 대체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바로 색상 대체라고 해요. 그러면 빨간색 시계 하나만 사가지고 와서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가끔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자주는 안 써요. 근데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툴이 있었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한번 나머지 툴들은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보통은 레벨 많이 쓰고요. 그리고 색상 부분에서는 색조채도 또는 여기 색상 균형 이 정도를 많이 써요. 나머진 사실 많이 건드리는 효과들은 아니에요. 근데 기왕에 이제 조정을 배우면서 나머지들도 한 번씩은 좀 훑어드려야 그래도 자주 내가 또 아쉬울 때 또 필요한 효과들을 생각하실 거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